버드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봄비가 처음 내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마당에 나섰을 때 집집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이 마당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마당 한가운데서 끝났습니다. 들어온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잠깐 서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밤에 돌아다녔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마을 훈장댁 마당에서 발자국 한가운데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작고 납작한 돌멩이, 아이가 주워놓고 간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훈장댁 어르신은 그 돌멩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멩이는 뒷산 버드나무 아래서만 나오는 돌이었거든요. 납작하고 잿빛인 그 특이한 돌은 뒷산 그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을 불러야 한다, 스님을 불러야 한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을 아이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열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무섭다고 울었습니다. 뭐가 무서우냐 물으면 아이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애가 있어요. 마당에 작은 애가 서 있어요. 슬프게 울고 있어요. 나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던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여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얼굴은 고왔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동자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옥년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봄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음골에서 느꼈던 기운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겁고 오래된 기운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눌려있던 억울함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운은 가볍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슬펐습니다. 어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며 쌓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의 슬픔이었습니다. 옥년은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 사이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막 시작된 때인데도 그 나무만 유독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없는데 그 나무만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옥년은 오래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 곧 갈게.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을 만났습니다. 옥년이 약초를 쓴다고 하자 안악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을 애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울고 무섭다고 하고 뭔가 보인다고 하는데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드리죠. 그리고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발자국도 있어요. 집집마다 마당에 매일 아침마다 작은 아이 발자국이. 옥년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봄비 처음 내린 날부터요. 꼭 열흘 됐어요. 열흘.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옥녀는 뒷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7살 사내 아이였습니다. 열도 없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옥년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무서운 게 어떻게 생겼어? 아이가 눈을 내리깔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아요. 나보다. 작아요. 그냥 거기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너무 슬퍼 보여요. 어디 있어? 마당이에요. 밤에 창문으로 보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 작은 것이 너한테 뭔가 하려고 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어요. 소리 없이. 두 번째 아이는 8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요. 손을 이렇게. 아이가 팔을 앞으로 쭉 뻗었습니다. 나한테 오라는 건지 잡아달라는 건지.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옥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 남자아이야 여자아이야? 아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남자애 같아요. 옷도 희고 머리도 짧고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눈만 보여요. 눈이 어때? 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찾는 눈이에요. 옥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옥년 앞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 이분은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옥년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옥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느꼈습니다.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기운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5살 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애기요. 나보다 작은 애기. 아줌마 뒤에서 아줌마 보고 있어요. 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줌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아줌마만 봐요. 옥년은 그날 저녁 헛간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작은 남자애기. 손을 내밀어요. 엄마 찾는 눈이에요. 아줌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곳에서 오래오래 혼자 있었습니다. 옥년은 등잔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꿈은 쉽게 왔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였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나무 뿌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남자아이였습니다. 3살이나 됐을까요? 아니면 4살.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된 나이였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옥년은 아이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느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올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온다고 했어요. 옥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배가 고팠어요. 무서워서.
근데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못 떠났어요.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믿었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배가 고파도 무서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열흘을. 이름이 뭐야? 아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안 알려줬어요. 옥년은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름도 미처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알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요. 엄마 이름은 분이에요.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 엄마 찾아줄게. 아이의 큰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뒷산의 버드나무. 다음 날 새벽 옥년은 뒷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지나 버드나무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가 더 이상했습니다. 소나무들 사이에 버드나무가 자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원래 물가에서 자랍니다. 이 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만 여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옥년은 나무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무 뿌리 근처, 다른 나무들과 달리 흙이 조금 다른 색이었습니다. 더 어둡고 조금 다른 결이었습니다. 옥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땅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움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슬픔이었습니다. 옥년은 눈물을 닦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왔어. 들려? 바람이 없는데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옥년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사람은 가등댁이라 불리는 80살 할머니였습니다. 귀도 어둡고 눈도 흐렸지만 기억만큼은 또렷하다고 했습니다. 옥년이 찾아가자 가등댁은 방 안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누구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약초를 씁니다. 약초 쓰는 사람이 나한테 왜 왔어? 옥년은 바로 말했습니다. 뒷산 버드나무 아래 묻힌 아이 때문에요. 가등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새끼를 꼬던 손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년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가등댁이 말했습니다. 앉아요. 가등댁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이오. 나도 한참 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가등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분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여의였고 어린 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지요. 3살배기였나 4살배기였나 걸음마를 막 뗀 나이였어요. 옥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이한테 갑자기 큰 병이 생겼어요. 어느 날 쓰러졌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넘겼어요. 그런데 어린 것이 아픈 엄마 옆에 붙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밥도 못 먹으면서. 그래서요?
분이가 생각을 했겠지요. 이러다 아이까지 굶어 죽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뒷산에 데려갔어요. 버드나무 아래. 거기 마을 사람들이 가끔 나물 캐러 오는 자리였으니까 누군가 아이를 발견해서 데려가 줄 거라 생각했겠지요. 기다리면 온다고 했대요. 엄마가 곧 데리러 온다고.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가등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끝내 일어나질 못했어요. 데리러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그 생각만 하면서 버텼는데 병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아이는요? 가등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마을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했대요. 버드나무 아래 쓰러진 아이를. 열흘은 좋게 지난 것 같았다고 했어요. 마을 쪽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다 그렇게 간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한테 가려다 죽었고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한테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있었나요? 가등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분이가 이름을 지으려다 병이 나는 바람에 못 지었대요. 나으면 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지어줬지요. 분이는 어디 묻혔나요? 가등댁이 마을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아래 공동묘지에 있어요. 지금은 봉분도 다 가라앉았겠지만 나도 어릴 때 어른들한테 흘려들은 이야기라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알았으면 데려왔겠지요.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가등댁이 말했습니다. 분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데려가 줄 거라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곧 일어나서 데리러 갈 거라 믿었던 거고. 옥년이 돌아보았습니다. 가등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옥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분이도 알아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옥년은 뒷산 버드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래 공동묘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아이, 한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낮게 말했습니다. 둘 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옥년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모였습니다. 발자국 이야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이야기, 모두 자기 일이었으니까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뒷산 버드나무 아래 아이 하나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남자아이예요. 엄마가 병이 나서 잠깐 거기 맡겨두고 곧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열흘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눈을 감았어요. 지금도 거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낙 하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마을 아래 묻혀 있어요. 아이한테 가지 못한 채로 또 다른 아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둘 다 서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름이 없었던 아이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줘야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갈 수 있어요. 훈장 어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도 되겠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 어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복동이라 하면 어떻겠소? 비록 짧게 살다 갔지만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복이었으니까 이제는 엄마 품에서 복을 누리며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아낙 하나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복동이. 따뜻한 이름이네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뒷산에 천천히 올랐습니다. 괜찮아. 버드나무 앞에 할아버지 다 천천히 함께 가세요. 모였습니다. 괜찮아. 옥년이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재물을 올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 달콤한 떡 몇 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엿 한 조각. 옥년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지. 엄마가 오지 못한 게 아니야. 오고 싶었는데 못 온 거야. 엄마도 너를 두고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엄마도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우리가 둘을 만나게 해줄게.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옥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을 지어줄게. 복동이. 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야. 짧게 살다 갔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복이었어. 이제 엄마 품에서 그 복을 누려. 그리고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복동아. 마을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아이들도 불렀습니다. 복동아. 그때였습니다. 5살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버드나무 옆에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버드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사내 아이가 말했습니다. 울고 있어요. 8살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무서운 울음이 아니에요. 기쁜 울음이에요.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엄마가 온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옥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래 공동묘지 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분희 씨,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와도 돼요. 복동이한테 와도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뒷산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5살 아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복동이한테 엄마가 왔어요. 마을 아이들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슬프던 기운이 봄볕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보였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물투성이었습니다. 복동아.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로 뛰어가서 여인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미안해. 미안해. 복동아. 아이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둘이 함께 봄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버드나무 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에 수천 개의 연두색 잎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잘 가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가등대기 지팡이를 짚고 버드나무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 가거라.
이제 같이 가거라. 그날 밤부터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는 그냥 나무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는 평범하고 조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버드나무 아래 작은 돌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복동. 다른 하나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분이. 글자 2자씩.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녀는 이튿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뒷산 버드나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나무였습니다. 봄 햇살 속에 조용히 서 있는 나무.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갔지, 복동아. 이제 엄마랑 같이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대답 같았습니다. 옥년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서로를 찾지 못한 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옥년은 걸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